이파스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예카 3. 편집해주세요. 옐카 투장균. 투장균과 함께하는 야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제 완전체로 뭉쳤어요. 예. 아우. 반갑습니다. 2020 KBO 리그 이제 팀당 100경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라톤으로 치면은 한 30km 이제 통과하는 가장 힘든, 그렇죠. 정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이 지점을 잘 통과해야 옛날 몬주익의 언덕. 그렇죠. 몬주익의 언덕 딱 그거죠. 예, 옛날 사람이요 확실히. 생각도 못했다 진짜 뭔지 와. 그게 롯데자이언츠 우승하더랍니다. 그러네요. 네. 롯데자이언츠의 그랬네. 마지막 우승. 이창섭은 잘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3등 봅니다. 그리고 한국 시리즈 우승. 이 시점에서 저희가 옐카가 옐카답게 2020 시즌 한국 시리즈 진출팀은 어디입니까, 이용규 기자? 저는요.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둘이 맞붙게 될 것 같아요. NC랑 LG. NC랑 LG. 네네. 자, 장슬아. 저는 시즌 전에 이제 LG하고 두산 이제 한국 시리즈를 예측을 했는데 그대로 갑니까? 글쎄요, 뭐 최근에 어떤 그 KT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KT하고 LG? KT 코치? 그러니까 KT하고 LG하고 뭐 지금 사실 뭐 지금 상승세를 빗대어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상위권에 있는 뭐 5팀, 6팀 가운데 워낙 그 LG하고 KT가 약간 독보적인 성적을 지금 내고 있어서 이게 그래도 부상 선수도 별로 없어요. 특히 LG 같은 경우는 뭐 차우찬 돌아오면 더 좋고 이천웅도 와야 되고. 네, 이천웅도 올 거 있고 그다음에 KT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부상 선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LG하고 두산이 한국 시리즈 만나면 좋겠는데 최근에 어떤 모습을 봤을 때는 KT하고 LG가 붙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상당히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데. 네. 아니 근데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설득력은 당연히 느껴지죠. 자, 삼화정석. 예리한 시각으로. 저는 이때 좀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LG와 두산. 제가 원래 키움을 우승 후보로 꼽았었고 이 장성호 위원이 이제 LG 두산을 점쳤었는데 최근에 LG 상승세가 일단은 우선 심상치 않다라는 점이 가장 좀 크고요. 두산은 사실 이제 이 플렉센 선수하고 어떻게 보면 이 선발의 이용찬 선수나 이런 빠진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었는데 이전 주말에 함덕주 선수가 선발로 전환이 되면서 이 경기하는 모습을 한번 보긴 봤는데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플렉센 선수가 이번 주에 돌아오고 그리고 함덕주 선수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사실 이 수비와 공격력은 어느 팀도 이 두산의 경험을 이길 수 있는 팀은 저는 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네, 결국은 이게 네. 이제 마지막 순위 맞아요. 예. 스파트가 걸리면 사실 이 경험을 무시를 못해요. 거기에 이제 수비력과 공격력이 또 필요한 건데 두산은 사실 이제 투수력만 좀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뭐 여전히 최강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해서 100경기 딱 통과 시점에 이전 시즌은 어땠는지를 찾아봤어요. 그때 100경기 통과 시점의 순위와 정규 시즌 최종 순위가 안 맞아 떨어지는 시즌이 꽤 많았다. 특히 2018년에 네. 당시 넥센이 100경기 통과 시점에 5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옐카가 긴급 좌담 2020 가을 야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다. 뭘 긴급자담이에요. 맨날 이대로 하는 얘기인데. 포장하기 나름. 5강 그 예측한 거 기억해요? 네. 딱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두산, 키움, LG, NC하고 KT를 넣었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 야구부터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 해설자 중에 딱 2명만 맞췄더라고요. 이 지금 5위, 딱 1위부터 5위까지. 네. 누구랑 누구입니까? 장성호랑? 이순철 감독님하고 저하고 딱 2명만 맞췄더라고요. 네. 네. 다른 사람들 다 못 맞춰요. 괜찮아요. 제가 작년 가을부터 이용규 기자는 누구 예상했었죠? 저는 롯데를 넣고 키움을 뺐었죠. 나머지 4개는 맞췄어요. 이것도 신기하긴 해서 그래서 좀 더 불안해요. 남은 40경기가. 네. 사실 거의 뭐, 찍으면 틀리는 걸로는 국내 야구 기자 중에서는 비교 불가 저 못하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맞추고 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안 찍으면 그 팀에서 고맙다 그래요. 2015년이었나요? 네. 그 해에 5강이 가는 거 근데 그때는 피무치기를 4팀만 했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 4팀이 아무도 못 들어갔어.
아 진짜요? 진짜로. 다 틀렸어? 야 그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때 당시 마산 구장이었죠. 그 NC랑 LG랑 포스트 시즌을 하는데 그 이제 1차전을 위해서 창원을 내려갔어요. 했더니 LG 박용택 선수와 당시 LG 외야수였던 임재철 선수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고맙다고. 아니 사마정석은 그 찍었던 팀 지금 저는 고민이라는 단서를 좀 달아놨었어요. 네. 예. 제가 생각했던 순위표가 지금 위에 5팀이 다 있어요. 그럼 롯데? 롯데, LG. 야 그건 좀 너무하신다. 조금 너무하긴 예. 한데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롯데와 KT. KT. 예. 그래서 맞춘 걸로 좀 해주십시오. 아 진짜 기회죠 진짜. 옛날에 감독하실 때 이렇게 안 그랬거든요. 예카 나오시더니 엄청 뻔뻔해지셨어요. LG, 사람 버렸네. LG, LG, 키움, 두산, 롯데, KT를 이렇게 좀 고민이라는 단서를 이렇게 달아서 두 팀을 넣어놨기 때문에 KT가 지금 뭐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꿔치기만 해주면 바꿔치기. 문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6위 기아와 7위 롯데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글쎄요 롯데는 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팀들 보면 부상 선수가 없거나 그러니까 돌아올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롯데는 지금 부상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선수들로 지금 성적을 내야 되거든요. 한 2경기에서 3경기 정도까지만 지금 어떤 그 롯데자이언츠가 4위권과 좁혀놨다고 한다면 저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5경기 반 그리고 최근에 어떤 롯데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앞으로 남은 일정이 굉장히 험난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마정석은 어떻게 봅니까? 롯데자이언츠 가을 야구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이 5위 후보에 고민으로 넣어놨던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장윤현이 얘기한 것처럼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사실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건 맞지만 분위기 흐름이 한번 타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페넌트레이스 시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는 얘기는 해두고 싶고 다만 이제 기아가 그 가능성은 조금 더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야, 기아가 진짜 아무도 꼽질 않았어요. 맞아요. 네. 네, 5강 후보로. 기아는 저는 사실 꼴찌 후보로 꼽힐 예. 정도였죠 시즌 전에. 저는 9등 아니면 최하위를 갈 것이다 기아가. 근데 워낙 이 야수 쪽에 이제 뎁스가 너무 이제 얇다 보니까 제가 이제 평가를 내렸는데 최용우 나지완이 너무 터커가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 중심이 있다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뎁스가 굉장히 얕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이 날 수 있구나라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지표를 제시하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들 정도로 이 중심에 있는 선수들이 끌고 가는 힘이 대단하다. 예,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네. 기아로 가을 야구 가능성이 가능성은 있죠. 지금 2경기 반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선발도 5명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돌아올 선수 있잖아요. 김선비 지금 엔트리에 또 합류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 뭔지 아세요? 뭐요? 부활이 힘들다던 대투수가 부활했어요. 양현종 선수요? 부활했다고 보기엔 제가 봤을 때 어렵습니다. 지금 부활했죠. 제가 그 멘트를 던지고 자 1분 토론. 양현종은 부활했냐? 그 멘트를 던지고 양현종 선수가 아마 4경기인가 5경기를 던졌어요. 네, 그런데 맞아요. 2경기인가 좋고 2경기가 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완벽하게 부활하진 않았다. 한 반 정도? 근데 그 전보다 진짜 확실히 좋아지긴 좋아졌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 빠른 공의 어떤 그 구속이 조금 좋아졌더라고요. 아니 커맨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던데. 그렇죠. 아유, 미안하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양현종 선수가 그 당시에 평균 자책점이 최하위였잖아요. 네. 그래서 3점대 후반이나 4점대 4점대 초반만 가더라도 뭐 성공한 시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양현종 선수가 아마 한 4점대 후반일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겠는데요? 네,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롯데 기아도 승률 5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이고 실제로 5할인데 앞에 있는 승률 팀을 뛰어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력적으로 충분히 제 몫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과의 순위 싸움에서는 밀리는 상황이어서 저는 롯데 기아가 지금 5강 체제를 균열을 내고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롯데가 뭘 할 수 있냐면 2020 시즌 우승팀을 가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죠? 롯데가 NC랑 10경기를 남겨놨고요. LG랑 9경기를 남겨놨어요. 네, 롯데가 이 LG, NC랑 어떤 팀과의 승부에서 좋은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한 경기 차이, 지금 녹화 시점에 한 경기 차이잖아요. 요 순위를 요동치게 만들 수 있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롯데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어요. 캐스팅 보트. 예. 네. 상섭이한테 얘기할게요. 캐스팅 보트에 만족.
아니 가을 야구가 아니라 사실상 네. 겨울 야구를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옐카가 할 주제는 겨울 야구를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네. 네. 어떤 팀에 좀 눈이 가요, 장성호 님? LG하고 KT. 왜냐하면 1위부터 어떻게 보면 8위까지, 그러니까 삼성을 제외하고 7위까지 촘촘하게 저는 붙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경기차는 분명히 나지만 촘촘하게 붙어 있는 상황에서 매 경기가 스트레스일 거란 말이에요. 선수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9월 전승이잖아요. 이 두 팀이. 그러니까 이런 성적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두 팀에게 사실 눈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데 좋은 방송하기 힘들잖아요. 특히 옐카가 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건이 안 좋은데. 진행자가 자꾸 이상한 질문하고 대본에 없는 질문하면 힘들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이런 여건에서도 제가 참 이 개인 능력이 좋다 보니까 방송을 잘 풀어나가잖아요. 야야 둘이 몇 번 안 나왔더니 분위기가 그대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변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두 팀이 최근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그래서 이 두 팀에게 사실 눈이 갑니다. 예. 아니 요새 그 야구 커뮤니티에 피우향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상당히 자주 등장하고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피어나는 우승의 향기. 그러니까 LG 팬들 중심으로 이제 뭔가 모락모락 우승의 향기가 피어난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엘레발은 금물이다. 이게 지금 상당히 물밑에서 치열하게 붙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올해는 DT들이랑 없다. 네. 아, 전력이 너무 좋은데다가 느낌이 향기가 괜찮아요. 진하게 네. 느껴집니까? 네. 그 향기가? 네. 근데 제가 이제 LG 우승을 저는 점쳤잖아요. 네. 그런데 LG가 이렇게 잘하니까 참 기쁘네요. 네. 쉬운 것 같다. 실제로 내가. 요즘 네. LG의 경기를 보면 약간 LG가 두산처럼 야구한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경기의 흐름에서 변화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고 거기서 기세를 이어가는 과정들이 게다가 점수를 내는 과정에서도 상대가 실책이 벌어졌을 때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경기의 흐름을 타고 넘는 것들이 사실 그동안 LG에게 부족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에서 실제로 그 그라운드에 나가서 싸우는 선수들이 어떤 상대에서의 기싸움에서 어떤 압도하고 들어가는 맛이 좀 적었는데 확 뒤집는 이런 경기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LG가 두산처럼 야구하는데 거꾸로 보면 두산이 한참 잘할 때 두산의 장타력이 LG로 옮겨온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아, 이거 그런 상당히 점에서 논쟁적인 문장이네요. LG가 두산처럼 야구한다. 그 문장을 LG 팬들은 좋아할까요? 아니면 좀 저는 좋아할 것 같은데요. 강팀의 왜냐면- 상징이잖아요. 강팀의 네. 상징. 그렇죠. 두산은 지금 5년 연속 한국 시리즈를 나가는 팀이기 때문에 LG가 두산처럼 야구를 한다? 이거는 기분 나빠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강팀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그렇죠. 향기가 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타선의 구성도 네. 그렇고 기분 나빠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팬의 실제- 단단함도 그렇고. 실제로 장타율 자체가 전년도 LG가 7위 하던 그 장타율 자체가 2위로 지금 올라온 상황이에요. 올 시즌. 물론 그게 이제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뭐 라모스도 라모스의 있고, 예. 장타력인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김현수 선수가 이 4번에 배치되면서 어떤 득점권에서 해결사 능력도 굉장하고 또 수비에서 흐름을 끊는 좋은 수비들이 또 많이 나와주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하고는 저도 좀 틀리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진짜 네. 아까 장성호 의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차우찬 선수 돌아오고 김민성 들어오면 되잖아. 김민성 돌아오고 이천웅. 이천웅 특히 네. 김민성 이천웅 돌아오면 유중일 감독은 정말 행복한 고민. 그러니까 사실은 선수들이 빠져 있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던 게 과거 LG의 안타까운 그렇죠, 맞아요. 부분이었잖아요. 지금은 정말 이 선수가 돌아왔을 때 얘 빼야 되나 싶을 정도로 홍창기도 그렇고 내야 백업 선수들도 그렇고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서 LG가 정말 두산스러워졌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LG 특집 느낌으로 흐르고 있는. 아니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아니, 잘하고 왜냐하면 있으니까, 근데 네. 엘레발은 금물이다. LG 팬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데 지금 상황이면은 엘레발 해도 된다의 느낌인데. 숫자들이 좀 괜찮아요. 네. 이 시즌 후반이 되고 단기전이 되면 이게 팽팽한 싸움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중요해지는 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장타력.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장타율에서 타율을 뺀 순장타율의 숫자가 좀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불펜들의 능력이 중요해지는데 불펜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이제 탈삼진율과 볼넷 비율이에요. LG가 7월 이후로 따져보면 구원 투수들의 9이닝 삼진 개수가 8.07개로 리그에서 유일하게 8개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삼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대충 잘 막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반면 9이닝당 볼넷 비율은 3.03개로 리그에서 제일 낮거든요. 그러니까 LG 불펜이 굉장히 단단해졌고 불펜 선수들의 누군가가 크게 다치지 않는 한 이 수치가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순장타율 순위도 시즌이 시작되면 가장 빠르게 안정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큰 변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팀이 안정됐다고 보고 따졌을 때 8월 이후로 따져보면 LG가 순장타율이 0.181로 리그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려하면 LG가 갖고 있는 어떤 경기 후반, 그러니까 시즌 후반에 싸울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죠. 빌 제임스 같아. 예. 아 근데 잠시 LG 팬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균 기자의 LG 칭찬은 옐카의 공식 입장과 살짝 다를 수는 있다. 숫자로만 숫자로 객관적인 팩트로 말씀드린다는 거. 예. 좀 조심스럽네요. 이용균 기자가 저렇게 칭찬하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하네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덧붙이자면 뭘 사실 덧붙여? 아니. 지금 딱 좋아. 지금 딱 좋아. 제가 봤을 때. 더 가면 안 돼. 오케이 제가 거기까지. 봤을 때. 예. 아이고 더 가면 안 돼요. 덧붙여 보세요 일단. 그래서 아까 LG 두산이 아니라 LG NC를 꼽은 이유가 네. 똑같은 지표에서 NC가 LG 바로 밑에 있어요. 삼진 볼넷 구원 투수의 삼진 볼넷 비율 NC 구원진이 엄청나게 안 좋아 보이지만 숫자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불펜 평균 자책점이 계속 아래쪽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순장타율에 있어서도 NC 방망이가 조금 주춤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기간 따져보면 LG 밑에 NC가 있고 그 NC랑 KT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시즌 마지막에 남아있는 두 팀은 LG, NC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정규 시즌 그 중요한 싸움에서 이용균 기자가 가장 신경 써서 봐야 될 지표는 불펜의 삼진 볼넷 네. 비율 네. 그리고 타선의 타선의 순장 타율. 네. 단기전에선 정말 필요한 딱 그 요소들 같아요. 볼넷, 삼진. 볼넷 안 줘야 되고 삼진 잡아야 되고. 그렇지. 삼진 잡아야 할 그 흐름이 타이밍. 있잖아요. 예. 그 점수를 막았을 때 넘어오는 이 공격 흐름. 거기서 장타. 그러면 또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LG가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 타팀 팬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세 분 공이 한국 시리즈 진출팀 LG 네. 넣으셨잖아요. 네. 예. NC를 왜 뺐습니까? NC가 글쎄 뭐 지금 잘 1위 팀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죠. 경기차도 많이 줄여졌는데 글쎄요. 구창모란 카드는 이게 사실 뭐 다른 카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카드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제 구창모 선수가 지금 이쪽 손목하고 여기 팔꿈치 사이에 어떤 그 무염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염증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골절이 다시 있었- 찾아보니까 네. 미세골절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구창모 선수가 지금 빠진 지가 제가 알기로 7월 말쯤에 빠진 거래. 한 달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좀 위험스러운 거는 구창모 선수가 복귀해서 어떤 피칭을 또 선보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복귀하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창모 선수가 복귀를 해서 어떤 피칭을 선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엔트리 말소전의 피칭을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귀 자체의 문제보다는 복귀 전의 피칭을 다시 그렇죠. 보여줄 수 있느냐. 너무나도 언터처블한 모습이었잖아요. 그 모습이 사실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정규리그도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 보고. NC 입장에서는 1등을 해놓지 않으면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진짜 키포인트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을 할 거예요. 구창모가 어떻게 복귀를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 같아요. 저는. NC 같은 경우는. 장정석 위원도 지금 NC가 현재 1위인데 한국 시리즈는 L2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NC 구창모 선수 외에 뭐 체크리스트 위크포인트가 없어요. 있습니까? 철저하게 저는 장성호 의원이 얘기한 거에 동의를 해요. 묻어가시는 걸로. 아니요. 저도 이 메모 자체를 구창모를 써왔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뭐 외국인 선수 뭐 상관없이 어떤 선발로서의 탑 원 선발급으로 시즌을 초반에 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공백이 크다라고 느껴지고 정말 돌아오더라도 시즌 초반의 그 분위기는 바로는 안 나올 거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정말 페넌트 레이스 마지막도 굉장히 힘겨운 그런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궁금한 건 피무치기 때 네. 시즌 초반 피무치기 때 키움이 우승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키움 빼셨어요 지금. 최근 이제 또 경기력을 좀 감안을 했죠. 네. 우선 뭐 부상자 굳이 명단을 말씀을 안 드려도 워낙 많잖아요. 너무 많고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경기 흐름 그리고 선수단 전체의 어떤 분위기가 조금 내려앉아 있는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불펜의 운영 방법도 그렇고 굉장히 철저하게 건강한 그런 운영 방식을 지켜주고는 있지만 올 시즌 이 불펜의 움직임을 보면 어떤 확고한 승리조와 어떤 추격조와 이 분간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듯한 모양새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걱정이 돼요. 거기에 이 핵심 선수들의 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흔들릴 요소가 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키움 선수들 이제 모자에 보면 52번이 네. 아주 강하게 박혀 있는데 4번 타자가 그렇죠. 오랫동안 부재라는 건 그렇죠. 그런 9월 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박병호 선수는. 더 기다려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절이니까. 지금 9월 말이라고 하면 앞으로 박병호 없이 한 20경기 10경기, 15경기 예. 정도는 앞으로 더 치러야 되는데 키움이 지금 가장 적은 경기수거든요. 예. 뭐 시즌 후반이 되면 경기를 많이 치렀다는 부분은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분명히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순위가 촘촘히 붙어 있을 때는 저는 오히려 단점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본인들이 경기를 풀어나가면서 승차를 줄이는 것과 경기를 많이 치러서 기다려서 상대방이 못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를 많이 치렀다는 부분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순위가 촘촘히 붙어 있을 때는 단점이 저는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실제로 키움이 순장 타율이 8월 1일 이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 리그의 장타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었는데 LG가 0.181인 것에 비해서 키움이 0.116까지 차이가 나니까 키움과 LG 뭐랄까 장타력에서는 많이 차이가 있고 단지 박병호 선수 한 명 빠진 것 외에도 뭐 김하성, 이정우 등등 이 선수들의 장타력이 전체적으로 좀 하향되고 있는 느낌이 어떤 경기를 풀어갈 때 파괴력이 좀 약해진 모습이에요. 반대로 이제 키움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NC가 가장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는 아까 불펜조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되게 건강한 운영을 말씀하셨잖아요. NC도 뭐랄까 지금 창단 첫 1위를 달리고 있고 창단 첫 우승을 노리는 팀답지 않게 계속해서 경기 운영하는 거 보면 빌딩하는 팀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승부수에서 좀 아낀다고 해야 될까 이런 느낌 많이 들거든요. 지금 외국인 선수 2명 외에는 송명기, 신민혁, 김영기 선수들이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데 이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5이닝을 채워주고 뭐 이런 어떤 그 경험을 쌓아주려는 어떤 시도들이 경기 중후반 흐름들을 막 흔들리게 하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래서 선발 투수가 3, 4회에도 좀 흔들린다면은 뭐 뒤를 막던 이 부분들이 물론 시즌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인가 몇 경기 남았을 시점에는 그런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NC가 올 시즌 투수 운영을 할 때 보면 그러니까 불펜들이 승계받은 주자들의 숫자가 있잖아요. 올 시즌 두산이 222명으로 제일 많고요. 두산은 뭐 불펜이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그 뒤를 NC가 206명으로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NC가 이렇게 주자를 많이 남겨두고 계속 투수 교체가 이루어졌어야 됐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뭐 감탄을. 빌 제임스 톰탱고 같아. 기록 얘기할 때 보니까 저거는 사실 어디서 찾는지 모르겠는데. 기준은 다 나오긴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도 못 맞춰. 한국 시리즈 5년 연속 진출팀 시리즈 단골 아니 그 왜 두산을 뺐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플렉슨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네. 수요일 날 뭐 등판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5명의 선발이 이제 꽉 차져요. 유희관부터 시작, 최원주, 뭐 함덕주, 뭐 알칸타라 차여지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예전에 보여줬던 그런 어떤 진짜 강력한 두산의 모습은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두산이 삼성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서 2연패를 당했어요. 맞아요. 근데 두산이 원래 그런 경기 안 지는데. 네. 그리고 그 라이온즈 파크에서 승률이 엄청나요. 7할 이상일 거야 아마. 찾아보면 진짜 강했거든요. 그런데 8대1로 이기던 경기. 네, 두 경기를 다 내줬단 말이에요. 두산이 진짜 삼성전에 강했고 라이온즈 파크에서 진짜 이 극강의 모습이었는데 이 두 경기를 다 내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약간 느낌이 저는 야 두산이 약간 글쎄 모르겠어요.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스탯 그 쪽으로 두 경기 보면 가지고. 그러니까 스탯 쪽으로 본다면 뭐 좋은 스탯을 지금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보여줬던 그 완벽했던 두산의 모습은 이제는 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비용유 기자는 보여요. 왜 뺐습니까? 두산을? 두산이 그 10개 구단 주전 라인업들의 평균 나이를 계산하면요. 두산이 제일 많아요. 두산 주전 라인업 1번부터 9번까지의 나이를 평균 나이 계산하면 31세가 조금 넘습니다. 물론 그 선수들이 경험치가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들이잖아요. 5년에서 한국 시즌을 나가면서. 근데 이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면서 생기는 공백도 없지 않다고 봐요. 게다가 그 주전 라인업을 뺀 요 한 칸 밑단계의 선수들이 빈자리가 생겨서 채워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지호 선수가 빠졌을 때 그 자리를 채워서 지금 이를테면 LG의 홍창기 선수가 해주는 만큼의 역할을 해줬다라고 보이지 않고 그렇게 일단 내야수들을 보내고 불펜 투수를 데려왔는데 그 불펜 투수들의 활약이 그나마 빈자리를 메워주는 수준이지만 야수의 공격력에 있어서 지난해 같지 못하다.
그러니까 두산의 경기 흐름이라는 게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팽팽하게 버텨주면서 한쪽이 끌어주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불펜이 확 경기를 유지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비 라인이 버티고 있다가 어떻게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수비 실책으로 해서 실점을 해주는 장면들도 많아지는 걸 보면 두산의 전체적인 어떤 공격력도 공격력인데 수비력에서 조금 구멍이 생기지 않았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느낌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두산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와 진짜 원톱이다 라는 어떤 느낌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올해도 그냥 잘할 것이다. 그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두산을 생각했을 때 5년 연속 한국 시리즈 나갔으니까 와 두산은 뭐 올 시즌도 정말 강력한 우승 후보야 이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왜 학창 시절에 시험 딱 보면 맨날 1등하던 애가 2등하면 이게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1등 하던 애가 한 과목 빵꾸 나면 1등 못 하는 거라니까요. 네. 지금 어디선가 두산에 구멍이 좀 생기고 있는 중. 가을 야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키 플레이어는 누가 돼야 되고 보완해야 될 점은 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사바정 선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뭐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워낙 LG부터 얘기를 하셨어. 이미 마음속에 이긴 거야 지금. 시리즈도 속마음은 들켰어요. 네. 일단 들키셨어요. LG. 네, 일단 LG. 네. 일단 뭐 부상 후 돌아올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 와도 될 정도의 지금 상승세를 또 보여주고 있고. 차우찬, 최현성 필요 없다. 필요합니다. 아니야 잠깐. 차우찬, 이천웅 필요 없다. 근데 최은성 선수도 부상 다시도 아니에요? 아파요. 맞아요. 아 그렇죠. 최현성 선수도 없어요. 네. 지금. 어제 우선은- 세 선수가 없는데도 지금 이렇게 잘하. 김민석도 없어. 네. 네. 없어요. 그러네요. 김민성, 차우찬, 이천웅, 최은성 없다니까. 그러니까. 네. 아 그 정말 순간적으로 없는데 공백이 안 느껴져. 없는데 지금 몇 네, 7연승인가? 와. 7연승인가? 네. 9경기 9경기 7승 2무. 와 대단하네. 진짜. 일단 마지막 시즌 막바지와 어떤 포스트 시즌을 가게 되면 결국은 투수력과 수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우찬 선수가 어떤 그 3번 역할을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최고의 카드가 될 것 같고. 윌켈차가 완성되면 네. 그리고 꼭 김민성 선수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공격적인 측면보다는 수비력에 있어서 꼭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NC는 뭐 정말 두말할 거 없이 구창모 선수가 정말 돌아와서 어떤 활약을 해줄 건지. 키 플레이어도 보완해야 할 부분도 NC는 구창모네. 예.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무조건 선발이라고 봐요. 예. 알칸타라야 뭐 워낙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돌아오는 플렉센 선수와 선발로 전환한 함덕주 선수, 최원준 선수는 제가 본 기억으로는 이 선수의 선발 등판 경기가 팀 승리를 부르고 있어요. 무패잖아요 선발에서 네, 지금. 그래서 네. 선발들이 무너지지만 않고 어떤 경기 초중반만 이어준다고 하면 나중에 또 놀라운 성적이 또 예상이 돼요 두산도. 그리고 마무리 이영화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마무리 투수라는 보직이 야구에서 마침표를 찍는 자리잖아요. 사실 이 변수라는 것은 마무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변수가 나오긴 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영하 선수도 변수죠. 하지만 어떤 선발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묶어놓고 어떤 공격력과 수비력이 안정화가 돼버리면 뒤에 1이닝 거기에 이영하 선수가 경험이 없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속구에 힘이 없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메워줄 수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키움은 지금 뭐 안우진 선수의 이 불펜 공백도 크고 그다음에 선발 뭐 이승우 선수가 이제 돌아오긴 하지만 최원태 선수 최원태 선수가 되고요. 또 예. 좀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지고 요키시 선수가 돌아왔는데 좀 흔들리고 있고 이 박병호 선수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앞뒤에 있는 선수들의 시너지 효과예요. 예, 걸을 수 없는 이 박병호 선수 때문에 앞에서 승부를 하고 어떤 뒤로 이어지는 볼넷에 의한 다득점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 그런 공격력이 좀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빠지면서 좀 힘들어졌다라는 부분이 아쉽고 그리고 이제 뭐 KT 입장에서는 사실 불펜만 이대은 선수가 최근에 이제 돌아와서 합격점을 받았죠. 하지만 불펜 때문에 굉장히 고전으로 시작했던 KT예요. 9개의 마이너스 경기를 지금 완벽하게 뒤집으면서 이 전주도 전승을 거두면서 최근 상승세가 무서운데 어떤 불펜의 안정화가 확고해진다고 하면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 기자 네. 스피디하게 갑시다. 그 포스트 시즌
을 앞두고 지금 1등부터 5등까지 순위 싸움을 치열하게 벌어지는 중이잖아요. 각 팀에 공통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다고 보여요. 저는 이 팀들에서 베테랑 선수들이 얼마나 남은 경기들에서 주연 혹은 조연 역할을 맡아주느냐가 팀 분위기 전체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LG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게 더 돋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박용택 선수의 활약이라고 맞아요. 보여요. 그 역전 결승 3런 홈런도 있었지만 뭐 전날 경기에서도 3안타 치고 이런 과정들에서 박용택이 있구나. 저 형이 뒤에 있구나라는 느낌을 팀 전체에 주고 팬들도 가져가고 상대 팀들도 알게 되면 이게 주는 시너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뭐 조금 섣부르긴 하지만 박용택 선수가 우승을 경험 못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네. 마찬가지로 KT가 최근 상승세를 타는 과정에서는 유한준 선수가 우익수 수비를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건 경기 계속 라인업에 포함되고 중심 타선에서 홈런을 펑펑 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 NC 입장에서도 박성민 선수가 자주 라인업에 포함이 돼서 제 역할을 해주는 게 팀 전체 타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성민 선수가 빠지면 그 자리를 다른 선수가 메우고 전체적인 팀의 어떤 파워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박성민 선수의 수비 호비가 좀 적어지긴 했는데 박성민이 얼마나 자주 라인업에 포함되느냐가 NC도 공격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예. 키움도 마찬가지로 저는 키움이 박병호 선수가 빠진 것도 빠진 거지만 김민성 선수가 빠진 공백을 올해 내내 못 메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역할을 더가웃의 분위기를 이끄는 선수요. 지금 그 역할을 박동원 선수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포수가 하면 그게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정 선수 대신 빠지는 경우도 좀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두산 역시 김재환이 터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베테랑이 중심을 잡아야 그러니까 해줘야 될 선수가 해준다라는 느낌을 줘야 그 팀이 전체적으로 강해지거든요. 좋은 키포인트인데 베테랑이 터지고 베테랑이 잘해야 가을 야구에서 순위 싸움에서 성공할 수 유리해져요. 있다. 순위 싸움 물론이고 쓸쓸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장준아. 글쎄 뭐 다른 팀들은 뭐 장현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부상 선수 빨리 복귀해야 되고 뭐 구차모 돌아야 되고. KT는 지금 창단 이후에 가을 야구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5위 싸움을 했잖아요. NC하고. 네. 딱 5화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힘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 이강철 감독이 부임 첫 해에 5위 싸움을 할 정도의 어떤 그 분위기를 작년에 예방주사를 먼저 맞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뭐 6위를 기록을 했지만 그 흐름을 알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 4위에다가 5화를 지금 넘어서 지금 플러스 12거든요. 그래서 작년 시즌에 그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이 타이트한 5위 싸움을 경험을 해봤다는 게 KT는 굉장히 저는 호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장순아는 KT가 한국 시리즈 진출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KT는 가을 야구 경험이 없습니다. 그 정규 시즌 1위를 해야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그런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예. 1위하고 4경기 차예요. 예. 예. 4경기 차입니다. 상승세로 왔을 때 지금 뒤집힐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KT가 확 치고 올라간다. 최근에 KT가 강투수들, 그러니까 각 팀의 1, 2, 3번들을 모조리 지금 박살을 냈거든요. 도장 깨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선수들 내에서도 자신감으로 묻어나는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눠봐도 누구와 붙어도 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어떤 한 선수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선수들에게 그런 얘기가 그거 진짜 들리더라고요. 무서운 거잖아요. 네. 무섭죠. 강팀의 DNA. 그래서 두산과 만나고 이제 NC하고 만나요. 예. 주중에. 예. 알칸타라, 플렉센, 루친스키거든요. 예. 세 경기가. 근데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 깰 수 있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워낙 많이 만나가지고 강투수들을. 그래서 진짜 이게 이 안에서 선수들이 느끼는 자신감은 우리가 밖에서 바라보는 자신감보다 더 충만하구나라는 느낌을 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공동 4위지만 더 사실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은 분명히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역시 KT 레전드 출신이라. KT의 키플레이어는 누구예요? 키플레이어? 제가 봤을 때 심우준? 지금 심우준 선수가 왜 지금 약간 지금 바닥 쳤거든요. 심우준 말고는 제가 봤을 때 크게 근데 심호준은 네. 수비만 잘해줘도 되니까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되는데 또 다만 실책이 제일 KT 는 많아요. 불펜에서 아니 심우준 선수가 김하성 선수와 함께 실책이 제일 많아요. 13개거든요. 심우준 선수가 조금 분발을 하게 되면 정말 그 제가 봤을 때 KT를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거의 없거든요. 없어요 거기는. 네, 그래서 심우준 선수만 조금 더 지금보다 힘을 내주면 오히려 KT는
더 좋은 성적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KT는 조현우 선수가 지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조현우 선수가 지치면 전체적으로 불펜에 짜임새가 좀 무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조현우가 항상 나와서 그 흐름을 끊어주고 갔었거든요. 조현우 선수 되게 중요하고 근데 KT는 저는 데스파이네가 좀 걱정이라서. 예. 또 우리 또 유신고 출신이기 때문에 데스파이네가 유신고 나왔어요? 열카 한 줄 요약으로 가겠습니다.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작년 시즌에 그러니까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정규리그 우승팀이 맞아요. 10월 1일. 갈렸잖아요. 예. 두산과 SK 어떤 그 명운이 갈렸었는데 올해도 144경기 마지막 경기에 5강팀이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경기에- 여러 경기가 열리면 그 오. 경기 숫자에 따라서 옛날 2013년처럼 그런 아니 일이 벌어질 수도 근데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현장을 못 가시잖아요 팬들이. 그러면 집에서 야구 보면서 순위가 벌어지게 되면 이게 사실 보는 흥미도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촘촘하게 계속 붙어 있다가 네. 딱 정규리그 마지막 날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팀이 모두 순위가 결정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1위부터 5위까지 한 반 게임 차로 다 붙어 있다가 마지막에 그렇죠. 쫙 펼쳐지는 거지. 부채가 펼쳐지듯이. 144경기 마지막 날 1위부터 5위가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좋다. 예. 묻어가면 안 돼요? 오늘 솔직하게 저는 그 경기 맨 마지막 경기 팬들이 와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작이야. 내가 봤을 때 진짜 저거 생각하고 왔어. 내가 저 생각하고 왔어. 예. 아니 진짜 국민 기자 되려고 그런다니까요. 진짜로. 김 기자님은? 하세요. 아니 앞에서 너무 센 걸 질러놔가지고 지금. 뭐 사실 내가 힘들면 누구나 다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작은 생각의 차이가 정말 중요해지거든요. 지금 누구나 다 힘듭니다. 어느 팀이고 다 힘들고 안 아픈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라인업에 올라온 선수들도 다 아픈 시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정말 이 장순아가 얘기한 것처럼 맨 마지막까지 정말 멋진 경기력으로 KBO 리그 팬들에게 좀 즐거움을 선사했으면 좋겠네요. 생각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뭐 카피 아닙니까 이거? 삼화정석의 한 줄요. 야, 좀 초 좀 치지 마. 이거 CF 카피한 거 아니에요 지금 감독님? 나도 책에서 본 거야. 책이니까 다 그래. 이거 좋네 이런 거야. 독서하는 해설이요. 그래. 공부하는 해설이요. 예. 열카 야구 이야기 오늘 가을 야구 그 너머 겨울 야구까지 우리 삼화정석 장순아 균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들 저희 뭐 말씀 동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특히 이용규 기자가 오늘 했던 모든 얘기들은 옐카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